제 9-3. 이제 여기서는 지금 간접 점유와 관련된 거예요. 간접 점유. 그러면 직접 점유가 있겠죠. 직접 점유하는 거고 간접적으로 점유. 그렇게 되면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관계 생각하려면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즉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청구권자가 간접 점유자고 현실을 지배한 사람이 직접 점유입니다. 그런 관계 어떤 경우죠?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그런 경우는 직접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고 존속 기간 등의 어떤 계약 관계 종료되면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의 논의의 실익은 뭐냐? 그 논의 실익을 묻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경우다? 주택 임대차 보호세 대항 요건의 인도, 즉 이사죠, 점유예요. 그 경우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법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때 배우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 취득시효 완성에서는 점유를 기초하는 거죠. 그때도 간접 점유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직접 점유자에게는 직접 점유자, 즉 내 간접 점유자한테 이걸 목적물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은 자주 점유자가 소유 의사가 없어요.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주 점유는 소유 의사죠. 소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남한테 돌려준다는 얘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소유사 자주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합니다. 대신에 간접점은 다르겠죠. 내 거로 생각하니까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임차권을 설정해 준 거겠죠. 자, 참고 삼아서 보겠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됐습니다. 점유가 간접 점유, 진적 점유의 핵심 뭐죠? 이 목적물에 반환하는 관계가 성립되다. 부당이된 경우에는 제가 냈죠. 급부 부당이다, 침해 부당인데 이 경우는 뭐다? 급부 부당이다. 급부를 받았는데 그게 원인이 무효가 되면 취소나 계약 경계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셨습니까?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환하는 관계가 생긴다. 그 원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 개념에 좀 참고사 말씀드리면 뭐가 헷갈리냐면 계약 관계가 유효했다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소유자죠. 임대인은 이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은 지위가 두 개예요. 임대인의 지위도 있고 소유자의 지위가 있어요. 그렇죠. 소유자인 사람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임대인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계약에서 출발하는 거겠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 따라서 이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 계약의 종료에 따르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원상회복해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계약의 기초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반환을. 또 하나,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유효했다면 이 계약상의 기초에서 또 하나 이 법률 행위 무효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기초에서도 할 수 있죠. 소유자니까.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자, 그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이잖아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요 임대차 계약이 소멸하나요? 계속 존재하잖아요. 유효하잖아요.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제 5번. 점유 매개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고 있거나 점유 매개자 직접 점유자입니다.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인트 하나입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 매개자 즉 직접 점유자에 의하여 점유가 침해되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포인트.
예컨대 그래서 출제지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점유자 누가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표현입니다. 잘 숙지를 해주십시오.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계속 포스트를 붙여놓고 계속 입에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9-4. 자,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에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렇지 않다.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보통 이제 소송이 제기했을 때 패소를 했을 때 확정신지 아니면 소를 제기한 시점이 이제 나오는 시험이 있는데 요 표현이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이게 읽으면 이름 직관적으로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다?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점유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과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걸 묻는 겁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자주적 그래서 자주점유 추정된다.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무슨 얘기냐면 점유의 계속 사실이 하나의 요건이잖아요. 만약에 점유를 이때 시작하고 현재 시점이 이때예요. 그러면 점유 계속 사실을 증명하세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때 내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고 너무나 부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점유 개시 시점, 내가 이 당시에 이 점유를 시작했다는 거, 그 사실과 이 중간을 생략하고 현재 요 시점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게 되면 요와 시작점과 요 전후의 시점만 이 시점, 특정 시점만 인정을 하게 되면 계속 전명구수 추정을 합니다. 그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일인이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여기에 점유의 양도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양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계속은 추정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에는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동산은 형식주에서 등기가 있기 때문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201조에서 203조의 문제죠. 뭐냐면 소유물 반환 관계에 따른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이다. 부수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뭐다? 소유물 반환 관계. 즉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권, 즉 213조를 행사했을 때 그때 부수적인 이해관계. 그럼 점유자는 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겠죠. 이 부동산을 돌려줬을 것은 부수적인 게 아니라 주된 거죠. 이 부동산을 돌려주고 그 이외에 부수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즉 201조, 201조 3조는 어떤 경우 적용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표현은 과실수치 201조죠. 물건의 멸실 훼손 202조 비용 지출의 발생 시점에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 소유자에게 213조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런 어떤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741조 2의 부당이득 반환 권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201조, 203조가 있기 때문에 적용법에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나중에 좀 아시면 기출문제에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요건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선의 점유자는 점유분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 자, 선이란 게 뭐죠? 선이라는 것은 과실. 지금 이 점유잖아요. 점유는 사실상 지배하는 거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본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선의 점유자 뭐냐면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과실은 사용수익과 같은 법정 과실도 포함됩니다. 주로. 그러니까 차임, 임대차에서 차임, 대표적인 차임입니다. 차임은 과실이다. 앞으로 시험 출제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차임을, 이 과실이 차임이죠. 이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본권이 있다고 믿는 거겠죠. 선의 점유자. 뭐예요? 사용수익 권한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용의물권이잖아요. 아, 점유자가 나한테 용의물권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험은 요랑 관련된 거겠죠. 과실은. 다만 와기의 점유자는 수취할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잘 나와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한다. 여기서 끊어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끊어요. 반환하는 것은 반환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점유자가 과실을 반환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반환하는 겁니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비하였거나 훼손, 수취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합니다. 크게 나누면 이제 구분되겠죠. 한번 나눴어요. 아, 지금 반환하는 것은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했으면 원래 거 돌려줄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하는 거고. 멸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도 돌려주지 못하죠. 그럴 땐 뭘 한다? 대가를 보상해요. 근데 대가를 보상해서 또 구분이 돼요. 이게 비교가 돼요. 소비했을 때는 아무런 단서가 안 붙었어요. 하지만 훼손, 수취했을 때는 뭐라고 썼어요? 과실로 인하여. 차이점이 뭐냐면 소비는 점유자가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과실 유무를 따지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점유자가 그 과실의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로 인하여, 과실로 네 잘못으로 네가 네 책임이잖아. 네가 경제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에만 대가 보상을 한 거고, 과실 없이 훼손, 수취된 경우, 즉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수취하지 못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대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설사 악의 점유자라도. 자, 그래서 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항에 그냥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악의 점유자 바로 나오죠.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할 때에도 대가를 보상한다? 아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냥 보게 되면 응 하는데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 구분하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천에 인한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조, 202조 3조에 없는 조항이에요. 어디 있냐? 748조 2항에 이 표현이 있어요. 악의 이 748조 2항의 이 표현이 들어거든요. 그럼 이 문제 소재는 뭐냐면 201조 규정이 748조 2항의 특칙이냐 아니냐 문제인데 아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또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지급해야 한다. 이 부분 내용은 시험법이가 아닌데 자, 읽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냥 이 지문은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주는 출제는 안 됐습니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냈습니다. 자,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책임. 요 표현도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도식화 시켰습니다.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규. 멸실이 됐어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될 경우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를 배상해야겠죠. 제가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틀에서 한다죠?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또 뭐가 있죠? 부당이득. 그러면 이제 불법행위,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사유. 근데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은 아니겠죠. 근데 불법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202조가 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유가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 훼손이 됐어요. 근데 선악을 일단 구분했어요. 선의, 악의. 악의자는 손해전부를 배상을 하겠죠.
그런데 선의인 경우는 나눴어요. 근데 소유 의사가 있는 경우와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 의사, 선의이면서 소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요 표현이 있고요. 선의인데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요. 그래서 요게 특이하기 때문에 요게 문제가 잘 나와요. 지문도 그러잖아요. 책임 있는 사유를 맺으면 이게 논의 출발점이죠. 책임 없이 한 경우에는 202조가 적용 안 돼요. 책임이 있어야만이 문제 그 손해배상 책임 여부 문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 악의 경우라 선의나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소유 의사가 있다는 얘기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 부순 거에 대해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규정인 거예요. 아 소유 의사가 있고 자기한테 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거에 대해서 멸시를 된 거에서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소유 의사가 없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용의물권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는 겁니다. 소유 의사가 없다는데 선인 경우는 뭐예요? 소유 의사가 없으면서 선인 경우는 용의물권자예요. 지상권자, 임차권자, 전세권자예요. 그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적물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점에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목적물에 대해서 보관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소유 의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 전부를 배상을 친 겁니다. 왜냐? 책임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관 의무에 위반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오는 거구나. 그것 잠깐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점유자의 상한 청구권. 상한 청구권은 비용 상한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비용 상한 청구를 하게 되면 항상 필요비와 유익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발행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회복자에 대해서. 또 하나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는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 표현이 잘 나옵니다. 특이하니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누구다? 201조 1항에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예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기억하신다. 포인트 하나.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은 없지만 뭐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통상의 필요비가 있기 때문에 특별 필요비도 있겠죠. 필요비라는 것은 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하는 거예요. 통상적 필요하는 것은 통상적 수준에서 수선이에요. 특별한 거 뭐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거나 갑자기 태풍이 와서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가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시험은 나오지 않는데 그런 개념이구나. 이 통상의 필요비 이거 갖고 장난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법조문의 통상의 필요비란 딱 여기서 보기 힘든 용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임차인 다른 경우 비용 상한 청구권이 또 나오거든요. 그 경우에 통상에 필요한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필요비라고 합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 하기 위해 지출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뭐해서 질주 금액이나 아니면 증가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임대차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문구가 나오죠. 현존한 경우에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뭐죠? 필요비는 아니고 유익비입니다.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한 기한을 허용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한 기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방금 했었습니다.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한 청구는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필요비 상한 청구는 점유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자, 필요비 상한 청구권 언제 이행기가 되느냐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왜 문제가 되냐면 201조, 202조, 203조의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은 언제 된댔죠? 213조에서 회복자가 점유자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했을 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필요비를 지출할 당시에
어떠한 법률상 관계가 없어요. 그 경우에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행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됐죠? 필요비는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지출할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분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3조의 경우에는 계약 어떤 관계, 점유에 대한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비용 지출 당시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이행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냐? 반환을 청구받거나 지출 시간입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반환을 청구받거나 전유물을 반환한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그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래서 이 표현이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반환을 청구받거나 아니면 반환한 때 지출 시간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만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 소유자에게 213조의 반환물을 부담하는 경우 있죠.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즉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쉽게 계약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언제 이행기를 볼지, 필요비를 지출할 때를 볼지, 아니면 유익비를 지출할 때를 볼지. 하지만 201조, 202조, 203조는 소유자가 213조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했을 때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그 시점과 연결돼서 이행기를 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잘 기억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임차인은 필요비 비교를 했을 때 임차인은 언제 필요비 지출하는 즉시 상환 청구 가능하고 유익비는요 언제 임대차 계약 종료 가액이 증가 현존할 때 할 수 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틀렸죠? 점유자 선택이 아니죠. 항상 상대방 해복자의 선택. 임대차는요, 유익비는요, 임대인이잖아요. 자, 그걸 물어봅니다.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한을 허용한 경우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잖아요. 상환 기한을 허용했다는 얘기는 기한의 이익을 준 거예요. 즉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548조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즉 부수적 이해관계에 관련해서 해제가 되면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겠죠. 부동산 매매계약이라서 가정을 할게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돈도 다 받고 매도인은 등기도 해주고 목적물도 넘겨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급부 소급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급부를 서로 주고받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간에 주고받은 거 돌려줘야겠죠. 그게 원상 회복 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실은 부수적 이해관계겠죠. 그럼 방금 지금 201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1조가 적용되냐? 왜냐면 소유자가 매매계약 해제선 소급비용 무효돼서 소유자가 213조에서 권리를 행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용되는 거 아니까 싶었는데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548조를 정하고 있어요. 별도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받은 대금이 있으면 그 이자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 얼른 설명할게요. 자,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요.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내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뭐죠? 부동산의 목적물을 인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매매 대금에는 뭐가 있죠? 천연과실이 이자라는 게 있죠. 과실이. 이건 뭐죠? 목적물은 사용수익이라는. 실제로 매수인이 뭐 임대차가 되거나 사용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548조에 뭐가 있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이 지급한 대금은 수령한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즉 과실을 매도인이 갖는 게 아니라 그 과실까지도 돌려줘라 하고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요거와 요거는 형평을 맞춰야겠죠. 결량관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 과실 수취권도 누구한테 준다? 매도인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대금에 상당한 이자를 돌려주는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왜냐? 548조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이자도 반환함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에는 사용수익도 포함. 이 사용수익도 돌려준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걸 묻는 겁니다.
201조가 아닌 548조가 적용돼요. 해제의 경우에는 부수적 이해관계적으로는 548조가 적용됩니다. 201조에서 203조가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출발점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설명드린 겁니다. 해제는 뭐가 된다? 20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조, 203조도 적용 안 돼요. 뭐가 적용되냐? 548조가 적용된다. 201조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1조, 이 과실과 관련해서 몇 조가 된다? 548조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48조는 또 741조의 이하의 부당이익에 반환 청구권 규정과도 특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48조 조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 필요비를 지출하는 경우, 자,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사항을 청구시다. 자, 이 표현도 어려운 표현이에요. 필요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는 부수적인 203조의 문제죠. 점유 목적물 자체, 계약이 모이면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을 받은 걸 돌려줘야겠죠. 주된 거예요. 부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에 따라서 매도인은 아니면 소유권에 의해서 이걸 돌려받겠죠. 그럼 이 부동산이 부동산일 때 뭐 과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필요비 비용 상환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냐를 묻는 것인데, 이 경우에 필요비 등은 상환을 지출하고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만약에 매도인이 계속 갖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3자가 양도했을 때 점유자인 매수인은 제3자를 상대로 해서 필요비 상환을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을 할 건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203조가 적용이 된다면 매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게 특징인 겁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203조가 적용되면 비용 지출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아니라 회복자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임대차 계약에서도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임차인 누구 상대로 해요?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설사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주택이 아닌 경우입니다. 승계 문제 발생하지 않는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그 3자 상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죠. 대항력을 갖춰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토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만일 비효율 추출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의 권리를 가진 경우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 자, 계약관계 적법하게 점유의 권리가 있으면 201조에서 203조가 적용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어서 210자 소유자가 213조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했고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이다. 그런데 여기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계약관계 등 있을 때는 201조, 203조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계약관계의 상대방에 대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관계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정이나 법리에 따른 상환 청구를 행사했을 뿐 계약관계 등 상대방인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203조 2항에 따른 지출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자, 요 내용을 해설하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 회복자에 대해서도 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에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203조가 적용되냐 아니면 계약관계 적용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자고 갑은 을이 매도하여 점유를 했다. 이 사람이 매수인이고 점유하고 있고 쓰세요.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보존이면 필요비, 개량이면 유익비겠죠.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지출했다. 비용 지출. 갑과 을 사이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의 설명은 옳은 것은 그래서 쏜 겁니다. 자, 보면 을이 뭐예요? 점유자예요. 항상 이렇게 바꿔야죠. 점유자. 그렇게 해야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악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다.
악인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 선의의 점유자는 갑에 대하여 누구죠? 매도인이죠.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통상의 필요비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선의의 점유자죠, 우리. 근데 사용수익했죠. 선의의 점유자가 사용수익, 과실을 수취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과실을 수취했죠.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증가가 현존하면 항상 유익비에 관련된 문제구나. 을은 점유자는 갑에 대하여 매일의 유익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계속 매도인에게 지금 있는 거죠. 계약이 있는데 양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익비 상한 청구 할 수 있죠. 좀 전에 배운 것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를 한 경우예요. 자, 선의 을은, 선의 점유자는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에 인한 가해, 이익, 이게 뭐라고 했죠?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을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이 된다? 아니다. 언제 온다? 매도인, 소유자인 매도인이 점유자 을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반환을 했을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입니다. 반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항상 침탈이 되냐 안 되냐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기에 의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침탈은 뭐냐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빼앗기는 거예요. 침탈당했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잖아요. 의사표시에 그냥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인 거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반환할 때 만약에 침탈을 당할 때는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방해라고 했을 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뭐다?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또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회수, 보유, 보존을 행사할 수 있다. 법조문에 점유, 회수, 점유, 보유, 방해가 있으면 점유, 보유, 방해 제거는 방해가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은 보존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간접 점유자, 자 침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반환은 누구한테 하냐?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칙은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하세요 할 수 있는데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반환 원치 않을 때는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의 상관, 간접 점유자가 점유권에 대해서 그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했을 때 그 점유물 누구한테 돌려달라는 문제지. 그겁니다. 원칙은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 하지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반환받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누구한테? 자신한테. 다음,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인정되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간접 점유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이 법조문이에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또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갑이 점유자예요. 을이 용인물권자로 할게요. 이 사람이 용인물권자니까 자기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걸 뺏어 가져왔어요. 가정을 했을게요. 그러면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고 본권은 없어요.
그래서 점유권에 대해서 네가 이걸 침탈했으니까 돌려줬고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자 을이 내가 점유물을 뺏은 건 맞는데 나는 용의무권자로서 내가 사용수익 권한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 말이 맞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건 소송 뭐죠? 점유권에 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 요건은 뭐냐면 을이 갑이 점유자다. 요건 하나, 점유자. 그리고 을이 침탈했는지 여부. 따라서 을이 갑이 점유자가 맞고 을이 침탈한 게 많으면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밖의 사유, 이 사람이 용의물권 여부 가지고는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실무를 민사소송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잠깐 점유권에 갖고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거는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종종 출제가 됩니다. 다만 이게 답이 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하나의 지문을 뜨기고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온전한 실효를 위한 법적 보전 수단. 자, 앞으로 물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쓸 거예요. 이 물권은 뭘로 바꾸냐면 이 물권을 소유권으로 읽으세요. 소유권.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뭐다? 213조, 214조로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아, 물권하면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은 233조, 214조. 213조는 소유권에 의한 발화 청구권. 그 다음에 214는 방해 제거 청구권. 자, 특징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물권의 이전 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을 한다. 지금부터 보는 개념들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열쇠. 아파트하고는 출입문키 열쇠가 같이 따라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항상 운명 같이다. 아파트하고 열쇠는. 따라서 아파트가 이전되면 당연히 열쇠도 이전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 열쇠의 소유권도 없어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따라서 아파트 물권과 분리할 물권적 청구권, 열쇠만을 양도하지 못한다.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는데 열쇠만 넘길 수는 없겠죠. 따라서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 얘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유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새로운 매수인이 그 열쇠는 전 주인한테 준다? 있을 수 없죠. 그렇게 좀 하면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위반하여 불법 점유자 대 그 물권적 청구권의 방해 배제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을 양도했으면 열쇠도 함께 가는 거다. 열쇠만 남겨주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 더 설명을 하고 싶을 때문에 마무리 특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트 열쇠로 좀 전환시켜서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아파트 열쇠. 아파트 넘기면 열쇠도 같이 가는 거. 열쇠는 남겨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매수인이 열쇠도 같이 받지 않습니까? 소유권 넘겨줘서 매도인한테 남기면 큰일 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전환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책사라는 얘기는 계약상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에서 소유권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물권적 청구권 하다 보면 물권,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은 213조, 214조. 거기 요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앞에서 잠깐 알겠지만 채무를 했던 기책사유 나오죠. 불법행위도 기책사유 나왔었습니다. 법조문 이렇게 나와요. 근데 213조의 요건이 뭐였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점유자의 뭐 고의가실 같은 거 써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된다. 자, 열쇠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대한 열쇠가 없어지면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소멸시효 대상에는 열쇠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소유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쇠가 없는 아파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매도인 소유권을 넘겨주면 열쇠도 함께 넘겨주지 않습니까? 소유권 넘기는 열쇠는 내가 갖고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넘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